조세핀 이야기. 조세핀은 프랑스 식민지인 마르티니크의 부잣집에서 태어나 귀족인 알렉상드르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못 말리는 바람둥이로 조세핀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발발한다. 남편 알렉상드르가 새로운 권력자들과 말싸움을 벌였다가 악명 높은 카르메스 감옥에 투옥되면서 그녀도 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카르메스 감옥은 거대한 사창가로 이름이 난 장소였습니다. 곧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들이니 죽기 전 쾌락이라도 느끼자는 이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조세핀은 귀족 계급의 남성들과 수시로 관계를 가졌고 귀부인 뚜쟁이들과의 우정도 다졌습니다. 감옥에서 강해진 조세핀은 1794년 7월 남편 알렉상드르가 처형당할 때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며칠 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에 환멸을 느낀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귀족 출신 조세핀은 이 사건으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출소 후에 조세핀은 살기 위해 카르메스 감옥에서 사귄 인맥을 이용합니다. 귀부인 테레자 탈리앵을 이용해 프랑스 정계의 핵심과 줄을 댑니다. 그중 한 명이 국민공회의장이었던 폴 바라스였습니다. 바라스는 과부였던 조세핀의 농염함과 야망을 썩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조세핀은 이제 바라스의 침실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라스는 그녀를 괜찮은 사내에게 연결해주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라스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1795년 10월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조세핀의 나이 32살, 나폴레옹은 6살 연하인 26살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 눈에 조세핀은 나이 많고 이가 썩은 별로 예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조세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린 시절 어머니 레티치아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탓에 그녀와 닮은 조세핀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본명이 로즈였던 그녀에게 조세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조세핀으로서는 횡재나 다름없는 애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당시 포병 사령관으로 늘 승전보를 가져왔고 얼마 안가 프랑스 최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1796년 3월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남자 나폴레옹이 늙은 이혼녀 조세핀과 결혼한 겁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것은 오히려 조세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장에서는 용맹하고 유능했지만 침대에서만큼은 무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과의 잠자리에 무척이나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폴레옹은 쓸모없는 놈이야. 조세핀은 성적 쾌락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결혼식 전날에도 조세핀은 전 애인인 바라스와 정사를 나눴습니다. 결혼 후에도 조세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을 간 사이 젊고 잘생긴 군인 히폴리테 샤르를 침대로 끌어들입니다. 이 역시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나폴레옹은 그녀에게 애정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오랫동안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때 조세핀은 히폴리테 샤를과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조세핀은 이런 내연 관계를 결혼 직후부터 2년이나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 조세핀이 시종무관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이 나폴레옹에게 전해집니다. 나폴레옹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폴레옹의 상처받은 마음이 절절하게 적힌 편지를 실은 배가 영국의 넬슨 제독의 손에 들어갑니다. 영국 런던 신문에 조세핀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기사가 보도됩니다. 나폴레옹에겐 더할 나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세핀은 위기에 처합니다. 1799년 10월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찾아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두 사람의 방 안에서는 수시간 동안 고함과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열렸을 때 두 사람은 서로 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제핀은 그 이후로 다른 남성과 연문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껏 다른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영웅이었습니다. 1804년 6월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제핀은 황후로서 나폴레옹의 아기를 낳아야 하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41세로 출산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나이였습니다. 1809년 11월 나폴레옹이 조제핀에게 말합니다. 상속자를 낳을 수 있는 아내를 찾아야 하오. 조제핀이 대답했습니다. 네 폐하,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약 1년 후 두 사람의 이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 행사에서 서로에게 보여준 열정과 헌신의 존경을 표시하면서 이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얼마 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의 마리 루이즈를 신부로 맞이합니다. 나폴레옹은 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자궁이오. 1811년 3월 나폴레옹 2세를 출산한 뒤 그는 조제핀을 불러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후 4년 뒤 조세핀은 자신이 머물던 파리 인근 저택에서 폐렴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폐위된 채 엘바 섬에서 망명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그는 이틀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역시 1821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프랑스, 군대, 그리고 조제핀이었습니다.